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청년들이 당선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엄청난 걸 이렇게 유튜브에 또 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정치를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유재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준배입니다. 왜 제가 유준배 의원님을 모셨냐? 오랜 기간 동안 백 없고 돈 없이 노력으로만 당선이 되신 분이거든요. 맞나요? 뭐 옆에서들 그래요. 네. 한 어느 정도 됐죠? 준비 기간이? 그러니까 한 10년 걸렸죠. 10년이요? 네. 그때 그렇게 10년 걸렸다 그러면은 맥을 빠져. 맥 빠지죠. 근데 저도 한 7년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팁을 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명감으로 저는 이미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이런 거에 조금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면서도 중간에 포기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다 무난하게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 노하우를 드릴 거는 일반 청년으로서 당선되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루한 이 프로세스입니다. 짧은 방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버지 아시는 분이 힘을 쓰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돈이 많다든지. 근데 돈이 많으면 왜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이제 편법, 암흑의 부분은 저희가 배제하고 오늘 진짜 정석적인 부분들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의 한정이 돼요. 말씀을 먼저 주시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정당 활동이 첫째는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활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우선 정당 활동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지역위원회에 속해 있는 지역위원회나 뭐 도당이나 중앙당 이런 데서 핵심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일단은 좋고요. 그럼 정당 기여도에서 점수가 많이 쌓이게 되겠죠. 두 번째는 당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경선할 때에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데 권리당원 확보를 잘해야 된다. 확보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권리당원이 뭐냐면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반 당원이 있고요. 이거는 돈을 안 내죠. 일반 당원은 뭐 돈 안 내고 입당 원서만 쓰면 되지만, 그렇죠. 권리당원은 돈을 내는 당원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런 당원들한테 투표권을 줍니다. 경선에서 이 권리당원 투표로 지금은 100%죠. 그렇죠. 이분들이 투표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 전에 단계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원서를 쓰고 거기서 컷오프 과정을 거쳐요. 컷오프란 뭐냐면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쳐내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서 약간 불이익들도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경쟁력이 세고 본인이 정말 준비가 돼 있으면 이것도 뚫고 이겨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더 많은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당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권리당원은 이제 우리 기초의원들, 특히 광역의원들도 그렇지만 기초의원은 보통 2인 선거구이기 때문에 공천이 곧 당선이다.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천 받는 과정이 조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가 있으세요? 왜냐면 이게 뭐 해달라고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회 활동과 정당 활동이 같이 겸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이 권리당원을 확보를 한 명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노하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특히 교회 같은데 이제 이렇게 가서 우리 분당 쪽은 보수가 좀 많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권리당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를 보고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잘하고 있는데 종교, 뭐 사회 활동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 권리당원도 모으고 또 지역 지지 기반도 다져가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권리당원 모으기가 쉬워진다. 그렇죠. 예, 제가 사회 활동에서 좀 부족했나 보네요. 농담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정당 기여라고 말씀하시죠. 네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당 기여는 이제 예를 들면 내년에 총선 있잖아요. 예. 그럼 총선에서 지역위원장이
보통 다 출마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열심히 도와주시고 이제 대선에서 또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정당 기여를 하게 되고 또 여기서 기여가 많은 분들은 당대표 표창이 나갑니다. 당대표 표창이 나가면 점수에서 한 10점의 가산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기여들을 또 열심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총선을 도와주고 나서 제일 중요한 순간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총선이 끝나면은 예를 들면은 거기서 활약해서 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을 경우 뭐 비서관, 비서 네. 뭐 이런 것들로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삐지지 그렇죠. 말고 거기서 또 실망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그 삐지더라도 혼자만 삐지고 그러니까 티를 좀 그렇죠.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청년위원회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득이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총선을 3번 치렀고 대선을 한 3번 치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분당 갑에서 김병관 국회의원이 처음 당선된 거거든요. 네. 분당 뭐 선거 이래 그 당에 기여한다 하고 열심히 또 도왔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병관 국회의원께서 또 사무국장으로 저를 또 채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또 이준배 의원님께서 김병관 의원님 그 전에 아셨어요?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내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내칠 수도 있지만 이분을 그 등용을 했다는 거는 이분의 그런 활약이 기존의 그런 정당의 기여와 그런 활약상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당직이죠. 예. 당직은 어떻게 또 노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그 지역의 청년위원장 활동을 쭉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당에서 또 청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위원장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또 운영위원도 하고, 그 부위원장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은 또 대학생위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당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안 되면 뭐 그 청년위원회 뭐 SNS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청년위원회 활동하려면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중앙당. 그 지역위원회 찾아가면 네.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조언합니다. 당연하죠. 땡큐지. 왜냐면은 청년이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돈이 안 돼요. 우리가 이 당직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선출직과는 다르게 월급이 없고 봉사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런 거에 대한 팁은 있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저는 이제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제 주말에라든가 뭐 정당 활동할 때 뭐 주말에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온라인상으로도 좀 지지를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활동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 네. 활동은 어떤 거죠? 이제 지역에서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우선은 자기 지역 기반이 일단은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권리당원 확보를 하는데 누군가한테 입당원서를 가지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상당히 용이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역 사회 활동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이제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30, 40대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그 입당원서도 받고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본선에서도 도움이 되고 학부모 활동을 좀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사무소 가면 유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무슨 바르게 살기 위원회, 무슨 새마을회 뭐 이런 그 유관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또 활동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 단체들 중에 나 좀 그렇죠. 껴주세요. 봉사하겠다. 우리 네. 지역을 위해서 봉사 좀 그것도 하겠다. 땡큐지. 그렇죠. 봉사는 항상 땡큐예요. 지금 뭐 대부분 나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간다 그러면 어디든지 활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겠다 그러면 네. 보통 한 달에 한 번 뭐 모임을 하고 그러니까 네. 어렵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종교 활동도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렇죠. 본인 네.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무교면 뭐 할 수 없지만 그 본인 종교에 충실하세요. 저는 그렇죠. 선거 때문에 뭐 어디 내가 종교를 막 양다리를 거친다든가 그런 거 안 했어요. 네. 왜냐면 그거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성당 다니는데 성당 활동을 워낙 옛날부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메아리가 울리는 게 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절에 갔다가 성당 갔다가 교회 갔다가 그런 분도 계시긴 한데 저 시민들 분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진정성이 있고 이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야 이렇게 좀 해주지 이거 아무나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또 뭐가 있죠?
이제 SNS 좀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SNS 범위가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SNS도 좀 하고 거기서 배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SNS가 지금 현재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당원 표 저 한 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당 기여는 당연히 있었죠. 왜냐면 전 총선에서 완전히 저 고생을 한 사람이요. 그리고 당직 있었어요. 저 다 있고. 전에 네. 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그때 하실 때도 같이 열심히 하셨잖아. 그때 열심히 좀 혼자서 몰래. 청년위원장 네. 그때 하고 계셨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서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 알아줍니다. 그리고 뭐 사회 활동, 저는 뭐 성당 활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죠, 사실. 그리고 SNS가 제일 중요해요. 저 SNS 중요하죠. 때문에 이번에 당선이 됐고 SNS가 아니었으면은 예전 시절이었으면 저 이번에 경선에서 졌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있는 플랫폼 중에서는 카카오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카카오톡만큼 국민 전체로 그렇죠. 쓰고 예, 그리고 그런 그 트렌드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 이거는 시류에 영향을 받죠. 트렌드가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지금 넘어갔죠. 그렇게 되면은 또 페이스북이 죽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럼 페이스북을 어디다 활용을 해야 되냐? 정치권에서는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정치권에서 보는 정도고 경선에서는 쓸 수 있지만 이게 뭐 그 일반 표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바운더리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트위터는 이제 팬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쉽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톡에 대한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거 있을 때 요즘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건강이나 안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카드 뉴스처럼 만들어 가지고 카카오톡은 이렇게 보내주면 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러다 보면 친숙해지고 대신에 단점이 있는데 그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좀 카톡을 보내면 그분이 차단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차단하면 깔끔한 거고 저 무슨 정보 네. 내 정보 어디서 그렇지. 나왔냐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뭐 어떻게 알았냐? 네. 뭐 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뭐 네. 고발하겠다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삼가하시고 대신에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보내면 대부분 뭐 답장도 오고 그렇습니다.